이번 시간은 2011년 6월 12일 날 시행했던 소방관계법규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문제는 다음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방역. 소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재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그 다음에 진압. 자, 이런 걸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방역이라 그래요. 소방역. 그럼 이제 이 소방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인적인 거고요. 하나는 물적인 건데, 인적인 것은 뭐냐면은 소방대입니다. 소방대. 그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물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소방용수, 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소방장비입니다. 소방장비. 이 장비라고 하는 것은 소방대와 용수를 화재 현장에다 이제 이렇게 옮겨다 주고,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소방력을 갖추는 데는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또 이제 이 장비 중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의 자동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소방조직은 이원화되어져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게 국가조직과 지방조직이 이렇게 이원화되어져 있어요. 국가조직은 소방방재청이 그 역할을 하고요. 지방에서는 지자체에 해당하는 광역지자체요. 시도에서 합니다. 시도, 광역시, 특별시, 도, 특별자치도 여기서 이제 지방 소방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방이라는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때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보조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소방 장비 중에는 통신 장비 같은 게 있어요. 그죠? 통신 장비 같은 게 있는데, 가령 우리 관할 구역에 소방력이 부족하면은 이웃한 소방력에 이제 와서 응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안 맞아서 이게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이제 통일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그런 필요도가 있고, 또 이제 지방 재정이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 어때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률에. 그게 이제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하는 겁니다. 기준 보조율요. 그럼 이제 그 해설해 보면은 국고 보조가 가능한 대상이 어떤 게 있느냐? 다음 각목의 소방 활동 장비와 자, 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거. 거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소방 자동차, 소방 헬리콥터, 소방정, 전용 통신 설비, 전산 설비. 그죠? 전산 설비. 그 밖에 방화복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 장비하고 나는데, 그놈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장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관서용 청사에 건축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소방서 건물을 말합니다. 소방서 건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 그걸 어떻게 보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준에서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 기준을 맞추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나와요? 기준 보조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다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일부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국고보조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소화설비 나왔는데 소화설비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산설비와 통신설비 이런 것들은 통일이 필요하다.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직접 이제 컨트롤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1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위험을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자체 소방대, 자체 소방대요. 우리 이제 소방대는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자체 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이게 이제 자체 소방대입니다. 자, 거기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체 소방대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필요한 건데, 이게 모든 위험물에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어디서 필요하냐면은 제4류입니다. 제4류. 제4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인화성 액체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죠? 그게 제4류입니다. 자, 요거를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입니다.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여기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합니다. 1번은 맞죠?
자, 저장 취급하는 양이 지정 수량의 3만 배 이상의 위험물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료라고 하는 위험물은요, 위험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정 수량이라는 게 있었죠? 지정 수량. 그럼 이제 자체 소방대를 둔다는 얘기는 지정 수량이 어느 정도 커서 많아가지고 위험하니까 자체 소방대를 둔다는 거거든요. 지정 수량의 3,000배입니다. 3,000배. 3,000배요. 3,000배 이상의 제사료를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 취급소입니다. 제사료를. 그래서 자체 소방대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 문제의 답이 나오느냐 하면은 3,000배고요. 그 다음에 사료입니다, 사료. 지금까지는 거의 문제가 3,000배 사료 이렇게 났어요. 그 또 낼 게 있어요. 뭐 내겠습니까? 우리 그 위험물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제조소 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죠. 자체 소방대를 둘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제조소하고요, 일반 취급소입니다. 주유 취급소는 없어요. 주유 취급소는 없고요. 제조소하고요, 일반 취급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하나 더 체크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나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틀렸는데 나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3만 배. 3만 배. 이거는 어떤 거예요? 3,000배하고 3만 배는 동그라미 하나 차이예요. 그죠? 그렇게 답을 만들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답은 뭡니다? 대상이 되는 관계인은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해서 화학 소방 자동차와 자체 소방대를 대원을 둔다는데, 자체 소방대를 둔다는 이야기는 소방차가 있어야 돼요. 소방차. 소방차가 어떤 소방차가 있어야 되느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학 소방차가 있어야 돼요. 화학 소방차. 화학 소방차가 있어야 되고요. 소방차가 있으면은 이 소방차를 운용할 수 있는 소방대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소방대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방대원요. 자, 지금 어디까지만 하느냐? 소방차 한 대에 소방대원요, 5사람씩 둡니다. 소방차 한 대, 소방차 2대 있으면요, 대원이 10명 있어야 됩니다. 그럼 소방차는 어떻게 둘까요? 지정 수량의 배수에 따랐어요. 취급하는 위험물 양이 많으면요, 소방차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화학 소방차와 소방대원을 둡니다. 자,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허가받은 관계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지 않았다. 그러면 또 처벌을 받아요. 그 처벌이 얼마냐?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자체 소방대 3,000배, 사류,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 특별조사를 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며칠 전에 알려야 되는가?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소방 특별조사를 합니다. 소방 특별조사. 특별조사를 하는데, 이 특별조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특별조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가 법률에 규정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출입을 해야 돼요. 출입한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 건물에 소방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소방관이 와서 이렇게 다니면요, 우리가 공부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출입한다는 자체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무리 그 경찰이 어떤 건물에 범인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거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장이 있어야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지. 영장이 없으면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가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좋은 목적이고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목적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함부로 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법의 절차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따라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문제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조사는 아마 뭐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 시험 보면요, 매번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별조사요.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조사를 할 때 출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며칠 날 특별조사를 위해서 당신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리 알려주는 게 뭐예요? 사전에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통지. 그래서 그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되느냐. 자,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되느냐면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7일 전에 내가 특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언제 방문할 것이다. 요거를 미리 어때요?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하면 돼요? 7일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를 빼고 그랬거든요. 그럼 특별한 경우는 뭐냐? 특별한 경우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해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만, 그죠? 다만, 콤만 나오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7일 전에 사전 통지 절차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전 통지 절차가 필요 없다. 7일 전에 해야 되는 통지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때는 사전 통지를 한다는 얘기는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에게 뭔가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하는데 그런 게 염려가 안 된다는 의미겠죠? 자, 언제 그런지 한번 봅니다.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7일 전에 알려주니까 절차가 필요한 건데 지금요, 금방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럼 7일 전에 알려주면 나중에 7일 뒤에 간다는 얘기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요. 자, 두 번째, 서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뭔가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 통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다 정리해버려가지고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거기 보면 이제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요걸 빼고는 뭐예요? 7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며칠 전에 알려주면 될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7일 하면 돼요. 여기 지금 쉬운 문제죠, 그죠?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이거 두 개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통지를 며칠 전에 할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특별한 경우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전 통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은, 우리 소방법률은요, 다만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뭐가 적혀져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4번 봅니다. 산화성 고체이며 제1류 유효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1류 유효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1류 유효물은 산화성 고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했기 때문에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품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품명. 자, 요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산화성 고체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산화성 고체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이놈이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산화성이라는 것은 산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고체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염류라고 얘기했어요. 염류. 기억나요? 그러면 그 보기 중에서 무슨 산염류 붙은 거 찾아봐요. 산염류 붙은 거? 라본이잖아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외우고 풀면은, 그 밑에 해설해 보면은 분명히 쭉 나오잖아요? 그럼 외우고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요거는 단박에 외워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꾸 외워집니다. 외워지는데.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뭐 하느냐? 염소산염류는 뭐다? 인류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어요? 산염류 때문에 확신했다. 그지? 산염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염소산염류는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50kg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인류 위험물에서 지정 수량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염소산 염류는 지정 수량이 얼마? 50kg. 산화성 고체 제1류다.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 거는 산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산소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놈은 불연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연소 반응을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고 이 인류에다가 가열을 하거나 마찰을 주거나 충격을 가게 되면은 자기가 결합하고 있던 산소를 어때요? 떼내버립니다. 열받으니까 이게 튕겨져 나가버려요.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놈이 나가서 다른 물질을 태워버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조연성이라 그래요. 연소를 도와준다. 그죠? 조연성. 그래서 인류가 갖고 있는 성질은 산화성, 불연성, 조연성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까지 합니다. 문제는요. 4번 문제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 문제 가봅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상 소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체이다. 설명이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1번. 방재청장 시도지사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종합상황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합상황실. 이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수집하고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종합상황실은 어디다 설치하느냐? 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설치합니다. 방재청에도 두고요, 본부에도 두고요, 소방서에도 둬요. 근데 1번 보기는 뭐가 빠져 있어요? 1번 보기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방재청장 시도지사는 했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5번 문제는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면요, 어디 같은지 잘 못 찾아요. 포인트를 못 찾아요. 네? 포인트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은 어디가 문제가 되더라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설에다가 거기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방재청, 본부, 소방서에 종합상황실 둡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종합상황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방재청, 본부, 소방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냥 쭉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쭉 읽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 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이라는 게 있는데, 소방체험관은요, 누가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시도에서요. 시도에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번은요, 1번 가번은 뭐라고 놨습니까? 방재청, 본부, 소방서에 둔다 이랬는데 어떻게 고쳐놨어요? 본부서를 지우고 시도 이렇게 적어놨고요. 2번 보기는 뭐예요? 방재청장은 박물관, 시도지사는 체험관. 그랬는데 시도를 지어놓고 뭐라고 했어요? 소방본부, 소방서 했죠? 그죠? 이렇게 쳐다보면요, 헷갈려요. 그죠?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요, 방재청장의 역할이 뭐고 시도지사의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본부장, 서장 역할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봅니다. 일단은 방재청장하고 시도지사하고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 뭐냐면은 소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방행정이 필요해요. 행정. 소방행정에 있어서 소방행정작용의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방재청장이고,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가요? 시도지사가입니다. 시도지사가요. 자, 그 다음에 소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활동은 방재청장이 활동합니다. 이제 중앙 119 구지대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도로 내려오면요, 시도 단위에는 뭘 두느냐 하면 소방본부를 둬요. 본부를 둬요. 그리고 나서 본부를 두고요, 이 본부 밑에는 다시 뭘 두느냐 하면 소방서를 둬요. 소방서를 둡니다. 그래서 소방 활동을 하는 데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고요, 소방 행정은요,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 실제로 불을 끄거나 화재를 예방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요. 그죠? 여기서 일어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그게 행정작용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 활동과 관련됐을 때는 본부장, 서장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국민에게 뭔가 구속력을 가하고요, 국민을 귀찮게 하거나 국민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행정작용을 갈 때는 방재청장이나 시도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소방본부장이 소방 활동을 하다가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피해보상은 누가 하느냐? 손실보상은 누가 하느냐? 시도가 해주거든요. 시도가요. 이 사람은 그냥 불 끄는 책임자였고요. 실제로 그 뒤치다거리는
국민들하고 상대하는 수 누구예요? 여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 역할이냐? 누구 역할이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종합상황실이라는 것은 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거잖아요. 이 국민하고 관계있어요, 없어요? 불 끄는 가정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방재청 본부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박물관이나 소방체험관이라는 것은 실제로 불을 끄는 화재 활동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국민 홍보거든요. 이건 이제 누가 나오는 거죠? 방재청장하고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해 봅니다. 그럼 이제 답은 안 봅니다.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 재해, 급박, 위기 관상에서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도가 뭡니까?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에 관할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한번 봐요. 소방본부장, 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다,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데, 이 저수조, 소화전, 급수탑 하는 것들은 소방용수시설인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요걸 직접 쓰는 것은 누가 사용해요? 소방본부장, 서장이 하지만은,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누가요? 시도가 하는 겁니다. 시도가요. 그죠? 시도가.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은 맞고요. 라번은요, 본부장, 서장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시도지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법조문을 읽다가 본부장이나 서장이 나오거나 시도지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줄을 한번 딱 꺼놓고요, 요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안 외워지면 아마 이런 문제 내놓으면요, 100%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100% 틀려요. 맞추면 그거는 그냥 잘못해서 맞춘 거지, 알고 맞춘 건 아닐 거예요. 100%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줄 꺼놓고요,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세요. 소방활동에 종사하여 시도로부터 소방활동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자. 소방활동 했거든요,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비용은 누가 줍니까? 시도가 줍니다. 본부장이 주는 가치만이 아니고요. 어디 예산에서 가는 거예요? 도 예산에서 가는 거예요. 도 예산에서요. 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했는데, 그죠? 비용입니다. 소방 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급박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그 다음에 이제 소방 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급박,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급 활동을 한 자, 물건을 가져간 자, 그 다음에 발생시킨 자 나오는데, 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을 냈어요. 불을 낸 사람은 지가 불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얼른. 그죠? 근데 불 낸 사람이 불 끄다가요, 좀 뭔가 손해를 봤어요. 그거 물어내라, 물어주겠습니까? 안 물어줘요. 안 물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집주인요, 지 집에 불 났는데요, 지가 불 껐다고요, 보상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 났거든요, 설정 물고 훔쳐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고 훔쳐가다 다쳤어요. 보상해줄까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만 해주느냐, 여기에 이제 불을 끄거나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생한 비용은 어때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내 집에 불이 나가지고 내가 불 끄다가 뭔가 손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 좀 돈 좀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어때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7번 갑니다. 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 업무의 강습 과목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입니다. 공공기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입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소방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자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지면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는 강습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받은 것처럼 공공기관도요, 강습 교육을 받고 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강습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이런 것도 어때요? 그냥 외우는 문제예요. 뭐 이걸 이해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방관계법령, 응급처치요령, 위험물 실무 이런 거 들어가는데 소방학 개론은 안 들어가요. 근데 그 표 밑에 보면 비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뭐로 할 수 있다?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 듣고도 할 수 있다. 16시간. 그럼 총 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40시간이잖아요. 그죠? 4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하면 이거 며칠이에요? 5일이죠. 5일인데 이틀은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다. 3일은 어떻게 해요?
3일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이건요. 근데 이제 이 사회부 교육이 가능한 게,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자 교육은 2급, 1급, 특급, 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자 이렇게 있거든요. 강습 교육이 그렇게 있거든요. 사회부 교육이 가능한 것은 공공기관밖에 없습니다. 사회부 교육이 가능한 것은 공공기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기계 분야의 영업 범위는 연면적 몇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인가? 이게 뭐 문제를 한번 하기는 말이 막 엄청 꼬여가지고 어렵네요. 이제 우리 그 소방시설 공사법에서는 소방시설업이라는 게 있어요.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뭐예요? 설계업, 공사업, 그 다음에 감리업이 있습니다. 설계업은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공사업은요, 설계 도서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감리업은요, 공사를 설계 도서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도 감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리업입니다. 감리업이고요. 이 소방시설업은 전문이 있고요. 전문이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전문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구분하고 있고요. 전문은요, 기계, 전기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때요? 더 넓은 거예요. 전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영업 범위가 더 넓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입니다. 그죠? 그것도 무슨 분야요? 기계 분야요. 기계 분야.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 그래서, 그거는요, 그 밑에 있는 해설을 바로 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기계 쪽만.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3만 제곱미터 이상은 어디서 할까요? 전문에서 해요. 전문에서. 그런데 이게 용도가 공장이라면 3만까지 못해요. 연면적 얼마요? 10,000 제곱미터입니다. 10,000 제곱미터요. 10,000 제곱미터. 자,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뭐 기계해서, 그렇게 쭉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다번에 가봅니다. 다번에 가면요, 뭐가 나옵니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그러면 위험물 제조소 등에 해당하면은, 이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일단은 뭐가 합니까? 뭐예요? 일반 기계 설계업에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요, 규모가 아무리 커도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일반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 용도를 벗어나면은, 나머지 용도들은 연면적 3만 미만이니까 29,999까지만 할 수 있어요. 3만 딱 되면요, 전문에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장은 얼마요? 10,000 미만입니다. 10,000 미만.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기계에서 재현설비는 아파트도 재현설비는 제외한다 했고요. 연면적 3만 10,000 제곱미터 거기도 뭐가 나옵니까? 재현설비는 제외한다 했어요. 재현설비에. 그러면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재현설비 설계는요, 일반에서 못하니까 누가 합니까? 전문에서 해야 돼요. 전문에서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소방기술사 날인이 있어야 돼요. 소방시설 설계업을 전문업을 하려면요, 누가 있어야 돼요? 기술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력이. 기술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재현설비 안 하면요, 그냥 일반에서 하면 돼요. 근데 재현설비를 할 때 재현설비는 누구 도장이 있어야 돼요? 기술사 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현설비는 제외한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번에 보면은 연면적 얼마입니까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3만 이렇게 하면 되죠? 3만 제곱미터 미만. 근데 요거 할 때는 문제에 공장이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되겠죠? 만일에 공장이 있으면 얼마라고 해야 돼요? 10,00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해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이 그 층의 바닥 면적의 얼마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는가. 자, 무창층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무창층은 바닥 면적에 대한 개구부 면적의 비율이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뭐라고요? 무창층이라고 해요. 그죠?
바닥 면적에 대해서 개구 면적이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무창청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요거는 30분의 1이라면 답이 금방 나와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창청이라는 개념을 왜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뭐 그것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창청은 창이 없는 청이다 이런 뜻이에요. 창. 그러면 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창이라는 게 일반적인 창은요 바깥을 내다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조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을 열면 공기가 들어와요. 환기를 합니다. 환기.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조망 환기하죠. 그죠? 조망 환기. 그 다음에 햇빛이 들어오면 창을 통해서 어때요? 밝아져요. 그죠? 채광합니다. 채광.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창은요. 근데 평소에 창으로 출입을 하거나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나면요. 출입문으로 이렇게 진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서 바깥으로 어때? 피난하기도 해요. 피난. 그래서 이런 기능을 소방에서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창이 없으니까 진입이나 피난이 안 되니까 불도 못 끄고 피해도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창청에 대해서는 이런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어때?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창청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때요?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청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진입이나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창이 어떻게 열리는가? 그다음에 창대의 높이가 높으냐 낮으냐? 그다음에 이제 또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어때요?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갖추는 조건이 바로 그 밑에 보면은 가나다라 마까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있냐면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2m 이내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다 뭐냐면은 사람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크기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창청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다음 중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 관리업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점검, 이런 것들을 이제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인데, 이런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행정적 절차거든요. 누구에게 등록하겠어요? 시도에게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도에게요.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는 이유는 뭐냐? 등록을 해야지만 시도지사가 누가 소방시설 관리업을 하는지를 어때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등록했던 것을 바꿀 때도 어때요? 또 신고해야 되고요. 그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하지 않겠다. 폐업을 할 때도 어때요? 또 신고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등록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등록할 수 있는 자 있는데, 검치산자, 한진수장자 할 수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검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죠? 유예 기간이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검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단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할 수가 없어요. 다 뭐요? 2년이 지나야 됩니다. 마지막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요건 어때요? 가능해요. 소방 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이제 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했기 때문에 나번을 정답을 하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요, 그 밑에 이제 해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10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